자, 그러면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주식 투자하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고 쉬기도 하고 하니까 좀 정신 없으셨나 보네요. 네네네. 어떤 종목이 좀 가장 고민이세요? 코스모 화학이요. 코스모 화학이요. 자, 네네. 평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매수가가 38,000원이고 네. 6% 됩니다. 6% 정도. 네네. 2차 전지 쪽으로 원래 좀 관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코스모 화학을 내가 좀 매수할 때 포인트가 혹시 있으셨는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라고 들었어가지고, 네. 그쪽이 조금 앞으로 비전이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비전을 보고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방향성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 보니까 비전을 보고 투자했다라는 건 성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쵸. 폐배터리 쪽으로 예.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타점은 38,000원 좀 잘 잡고 들어가신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폐배터리의 비전을 좀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여쭙고 싶네요. 일단은 어찌 됐든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시장에서 보자면 사실상 2차 전지가 좀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또 폐배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실 코스모 화학에서는 2023년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폐배터리,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들어와 주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섹터나 이슈는 사실상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조금은 늦어요. 그런 이슈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슈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슈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산 코발트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산 코발트가 뭐냐?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양극재 핵심 소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스모 화학 하면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다가 엄청 주가가 눌리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은 24,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모 화학이 업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이유가 사실 2달 그리고 3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화학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더 싸게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뒤처졌다. 그러니까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클에 들어갔었는데 최근부터 어떻죠? 뭐 부품 그리고 소재 관련해 가지고 SW 부품까지 전기차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지금 국내에서 기술 좋은 그러니까 싼 황산 코발트를 중국에서 썼겠지만 지금은 글로벌적으로 중국산 소재나 이제 광물 장비 부품 쪽에서는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규제나 어떤 우리가 좀 이제 좀 기피하는 그런 글로벌 경제 성장성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물 장비 부품을 배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랬을 때 이제 당장 황산 코발트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코스모 화학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슈가 첫 번째로 좋은 이슈가 확인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코스모 화학에서 그동안 저가 경쟁을 했던 기업들의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업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뭐 전기차 업황이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면 내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그리고 매출의 개선에 대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호재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산화티타늄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산화티타늄이 뭐냐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K뷰티 열풍에다가 지금 또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도 좀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리튬 관련해서 캐즘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한번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낙폭과대가 좀 컸거든요. 그러면서 저점도 굉장히 미뤄지고 있고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업사이클 상황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가 38,0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건 비중이 6%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비중 6%에서 조금은 비중 확대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도 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회복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이제 부품, 소재, 광물 관련해서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또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환경이 또 만들어진다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의 기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6%의 비중에서 살짝만 더 비중을 실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해서 매도가는 언제라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날에서 41,000원 구간인데 왜 41,000원 구간이냐면 사실 이 부분에서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이 한 번 나와줬었는데 양봉으로 끝난 장대 양봉에서 거래량이 절반 이상 들어와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41,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가 41,000원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님 비중 조금만 더 실으시고 매도가 41,000원까지 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고요. 41,000원 네네. 구간에서 그때 좀 이익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이어서 되게 다행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좋은 또 피드백 저희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가 선물 드릴 겁니다. 서적 선물도 있고 먹는 선물도 있는데 어떤 걸 좀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서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공부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드리고요. 다양한 선물들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지금 전화 밑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튜브로도 우리 그럼 전문가님이 별을 달고 있으니까 전성재 셰프님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 또 핫한 셰프님인데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 또 수익을 그만큼 내고 싶으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임만님께서 나만큼 눈물 젖은 햄버거 먹어본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힘든 이런 주식시장을 좀 비유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이런 적 있으세요? 힘든 시기를 나만큼 이렇게 버텨낸 사람 없을 거다 했던 나의 힘들었던 예. 과거도 있으신가요? 그걸 어떻게 버텨내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쵸. 뭐 힘들었던 시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들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쵸. 뭐 상위 1%의 삶만이 우리가 또 그런 힘듦을 겪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가 또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응원해줄 수 있는데 그쵸.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는 근데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 자체를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지금이 저점이다. 이제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 다들 힘내시고 우리 여러분들 다들 이 시장에서 살아남읍시다. 예. 네. 네, 힘내서 여러분들 저희가 좋은 또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요, 여러분 전략도 드리고 맛있는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슐랭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문자 볼까요? 그럼 1823번님이 현대백화점 지금 저 들고 있는데 48,000원이고 30% 비중입니다. 손실을 살짝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은 일단 또 우리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그쵸. 또 아무래도 쇼핑할 일들이 많거든요. 백화점이 좀 뭔가 지금 수익률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 또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사실 백화점 관련해서는 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백화점 섹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대백화점 48,000원에 30% 비중이신데 사실은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 업황의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그래서 뭐 저점을 44,000원 정도에 찍고서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뭐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날쯤이었어요. 이제 그 헬스케어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시킨다. 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봐야 할 섹터 중 하나가
헬스케어 부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또 현대백화점에서 같이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럼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날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네슬레 헬스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실적에 대한 개선도 눈여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현대백화점의 재무제표를 먼저 볼게요. 사실은 지금 협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고 있다기보다는 일단 2024년 4분기 추정치로 봤을 때는 3천억에서 2,900억으로 약간 소폭 하락을 한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대백화점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이슈도 있고 그리고 나서 현대백화점에 대한 수급도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정치가 2,900억으로 찍힌다고 해도 사실상 헬스케어 부문에서 조금 더 도와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 여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PS 분류로 해보자면 19만 원 그리고 PBR이 0.2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좀 지켜본다면은 48,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47,900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손실 구간 그리고 뭐 수익 구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이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직전 고점을 눈여겨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백화점 지금 헬스케어 분류로 다시 한번 상승 추세에 탈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전 고점에서 59,000원 그러니까 59,000원보다 약간 낮은 반등졌던 구간이 57,000원까지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손절가를 드리고 싶진 않지만 굳이 드리자면은 저점에서 약간 더 낮은 폭 42,000원 구간에서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7,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0원까지 좀 목표가 얘기해 주셨고 헬스케어 부류로 다시 한번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1823번님께 저희가 햄버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오후 2시쯤 070으로 전화 오는 전화 꼭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의 얘기 쭉 하고 있는데 지금 속보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 당론에 대해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유예 쪽으로 무게를 실는 모습입니다. 지방선거 대선 향후 정치 일정을 좀 감안해서 이런 쪽으로 좀 뭔가 맥락을 가져가는 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후 2시에 더 나올 만한 본회의의 얘기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너튜브의 또 사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에서 또 우리 카니님이 열심히 한국 타이엔 테크놀로지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 이거 전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예예. 네, 통화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 네, 99만 2천 원. 99만 2천 원. 예. 그리고 비중은요? 20%. 20%. 알겠습니다. LG화학을 들어가셨을 때 좀 내가 사야겠다 이런 뭔가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 LG화학을 왜 샀느냐면 앞으로 전망을 보고 샀는데 네. 그 LG솔루션 그 물적 분할하는 바람에 껍데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갖고서 네. 예, 그래갖고 좀 어떻게 이걸 저기를 해야 되나 대처를 해야 되나 한번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한번 저희가 그럼 하나씩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만 원이면 꽤 오래전에 좀 사신 것 같은데 예.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쭉 그래도 들고 가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시청자님? 앞으로 전망만 있다면 들고 가는데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주식 못하지. 내가 그 LG화학 전망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물적 분할을 하니까 껍데기만 남으니까 이게 뭔가 그런 싶고. 식으로.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 전화 드렸어요. 너무 잘 전화하셨습니다. 이럴 때는요, 또 빨리 전화해 주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이럴 땐 진짜 어떡해요? 비전 좋아서 들어갔더니만 갑자기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라서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하는 주주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쵸. 지금 오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니까 그래도 꽤 시간이 들고 계신 기간만큼은 조금 더 회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방안이 있습니까? 아, 일단 우리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예예. 예. 저는 전 영국 전문가입니다. 예예. 예, 일단 LG 화학을 99만 2천 원에 거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화학주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물적 분할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우리 시청자님 말씀처럼 아, 이런 식이면 진짜 주식 못 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른 화학이라던가 이제 철강이 네.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에서 경기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또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 코퍼레이션 텍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최저 한세라고 하는데 그거를 올해부터 시행을 해요. 예. 예, 근데 올해부터 그게 시행을 하면 이제 이게 뭐냐면은 세금을 조금 내는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좀 아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15%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8% 냈으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자국으로 와서 7%를 더 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글로벌 최저 한세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 LG엔솔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나머지 15%를 맞추려면 LG화학에서 또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LG화학의 지분을 81% 갖고 있는데 80% 이하로 지분 매각을 해야 돼요.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그렇게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 대비 조단위 현금이 현금 보유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조단위를 갖고 있고 지분 매각을 시켜준다면은 또 하나의 LG화학 부분에서는 호재로 또 작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지금 LG화학 부분에서는 약간씩 올라와주고 있고 추세는 괜찮다. 다시 한번 업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99만 2천 원까지는 조금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적지 않은 편이세요. 혹시 예. 조금 더 비중을 실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예. 그런 거는 여유는 있어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여유는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하시네요. 네, 그러면 99만 2천 원 선에서 비중을 조금만 더 실으신 다음에 지금은 사실 저점이고 굉장히 예. 낙폭이 컸었어요. 예? 예. 지금 주봉으로 보자면은 거의 대부분 23만 원까지 빠졌다가 큰 상승폭을 이뤘었거든요. 예.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도 저점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99만 2천 원은 사실 평단가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이 시장의 재료로는 부족해요. 좀 더 크나큰 재료.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하나가 LG화학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시청자님이 평단까지 매수하셨던 금액까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조금만 더 진행해 주셔서 80만 원 아래쪽 부근까지 간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아.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물을 타갖고 예. 좀 낮추라고요. 예, 네, 평단가를 아버님 평단가 낮추시라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를 좀 더 낮추시고 거기서 이제 80만 원 부근 그리고 75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까지 올라왔으면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 딜사이트 경제TV로 저한테 한번 다시 또 전화 주시는 거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가 평단가 낮추고 좀 기다려보자 전략이거든요. 예. 네, 80만 원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 그때 좀 한번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요 맛있게 좀 드시라고 햄버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나면 2시인데요. 2시 이후에 전화 한번 올 건데 전화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나눠봤습니다. 꽤 오래 들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 이걸 더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좀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이분의 사연 봐야겠네요. 투더리 수범님 어서 오시고요. 칸디님 사연입니다. 한국 타이앤테크놀로지, 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볼게요. 38,000원에 5% 비중이고요. 수익을 줬던 중장기 종목인데 버려야 하는지 비중 확대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하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 줬다가 다시 또 손실을 나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버릴까요? 아니면은 좀 비중 확대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는 해주셨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익을 줬다가 또 이제 버리기엔 좀 아깝거든요. 한 번 수익 준 종목은 사실은 그렇죠. 울고 먹어도 그쵸. 계속 수익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맥락으로 이 종목을 봐도 괜찮은 건지 확대를 한다면 비중 확대 어디까지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유독 또 화학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또 많은 것 맥락으로 같아요. 보면 예. 좀 그러네요. 네, 맥락으로 보자면 일단 자동차용 일반 타이어 그리고 재생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체 그리고 타이어 그리고 합성 고무로 화학 산업하고 좀 연관이 깊거든요. 예, 합성 고무가. 근데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타이어 제조업체를 맡고 있고 교환 시장 그리고 OEM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시장에서 국내 타이어 시장에 금호 타이어 그리고 넥센 타이어 또 과점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됐는데 사실 낙폭이 좀 심했었어요. 낙폭이 좀 심했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자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그렇게까지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 실적이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화학 관련해서도 연관이 깊다면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중국 경기부양책에 의한 합성고무도 상당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38,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38,850원이에요. 네, 수익 구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장대 양봉 나와주고 다시 한번 우상향한 패턴 그리고 또 조정 주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변동성이 크면은 우리가 그 버틸 수 있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기업이 나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딱 볼 때 추정치도 보지만 3년 연속이냐, 3년 연속 적자냐 흑자냐부터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자면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매출액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합성고무 관련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던가 모멘텀 속에서는 괜찮다라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추정치로 기록이 돼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고평가도 아니에요. 굉장히 낙폭이 좀 심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주도를 하려면 사실 합성고무 관련해가지고 뭐 동일고무 벨트라든가 뭐 금호산업이라던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성장을 탈 수 있는 모멘텀을 타야 되는데 사실 그 합성고무 관련해서 타이어 관련해서는 너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섹터에 관해서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8,000원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수혜는 좀 볼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8,000원 구간에서 한 번의 반등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줬던 또 한 번의 그림이 우리가 지금 낙폭에 의한 다시 한 번의 반등을 주자면 거기가 또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를 우리 시청자님이 길게 본다기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봐서 종목 수익을 보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물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자체는 좋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41,000원 구간에서 매도 전략하고 또 종목 교체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1,000원을 좀 매도 전략 얘기해 주셨고 다른 종목 좀 뭘 봐야 되나 궁금하시면 잠시 뒤에 또 나오는 공략주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전화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입니까? 궁금하네요.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네, 코스모 신소재 평단가 비중 알려주세요. 15만 6천 원에 60%입니다.
15만 6천 원에 지금 60% 비중을 예. 좀 많이 담으셨는데요. 예, 한 예. 번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분할로 좀 계속 매수하다 보니 비중이 늘어난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저 분할을 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자꾸 떨어져서 계속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60% 정도까지는 좀 얘기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지금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는데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 비중이 네. 좀 확대가 계속 됐다. 네. 앞서서도 또 LG 화학도 그렇게 또 비중을 더 확대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도 해주셨는데 그쵸, 그쵸. 마찬가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떨어지면 좀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시간을 녹이면 괜찮은 종목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SK온 합작 소식만 나오면 급등한다. 뭐 미리 사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쵸, 이 그쵸. 종목은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업황인가요? 그쵸. 이제 우리가 볼 때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아까 코스모 화학이랑 또 형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한 번은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보여줬었어요. 뭐 좋은 그림이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뭐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의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리비안 같은 전기차 업체에 대한 주가 상승으로 같이 그러니까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 소재 부문에 대한 상승으로 같이 급등했던 여력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이때 또 2024년 상반기에 2차 전지용 그러니까 양극화 물질 10만 톤 설비에 대해서도 확보했다는 소식에서도 상승을 했던 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자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스모 화학이랑도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핵심 소재, 그러니까 그런 업사이클이 다시 한번 와주면서 사실 오늘은 2차 전지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지금은 2차 전지가 괜찮을까 이렇게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자체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 우리 시청자님 지금 듣고 계시죠? 예, 예. 예, 15만 6천 원에 비중 60%인데 저는 15만 6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예, 예.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경기 부양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그러니까 광물 자원에 대한 규제, 지금 우리가 부품 소재에 대해서도 중국산 말고 국내산을 또 쓸 수 있다. 그리고 코스모 화학에서도 우리가 또 실적이 좋게 호재성으로 작용하면 그 형제주인 코스모 신소재한테도 호재로 작용하거든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15만 6천 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17만 5천 원.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장대 양봉 나타나주고 그러니까 이때가 2023년 부근이었는데 다시 한번 업사이클, 업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수급이 조금만 더 들어와주고 이 시장에 대한 회복이 견뎌준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17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보셔도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더 사도 될까요? 아 근데 비중이 60%여가지고 우리 시청자님이 더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까? 좀 뭐 만들어봐야죠. 뭐 사도 된다 그러면 더 살라고 그러는데. 아 근데 떨어지면 더 할 저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에 이제 계란을 많이 담기보다는 조금은 나눠서 담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비중 확대보다는 좀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기다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다리라 이거죠. 15만 6천 원까지.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또 좋은 전략으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선물 드리겠습니다. 서적도 있고 또 먹는 음식도 있는데 뭐가 더 좋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책 좋아하시면 책 선물 저희가 드릴 거고요. 아니면 음식 좋아하시면 음식 선물 드리겠습니다. 음식 말고 뭐요? 책이요, 뭐예요? 책. 읽는 네? 책, 서적이요. 아, 책. 네. 책 좋죠. 좋습니다. 저희 책을 그럼 주세요. 방송 끝나고 저희가 서적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070으로 전화 갈 겁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서적을 많이 읽으시네요. 역시 가을이 되면서 정말 독서의 계절을 딱 맞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도움되는 서적도 필요하다 하시면 전화 주세요. 혹은 문자샵 9083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36번님이 하나마이크론이에요 하면서 2835원에 5%예요 얘기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 그리고 비중 확대 좀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후공정 섹터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은 모든 사연이 비중 확대해도 되나요? 몰타기 가능한가요? 그쵸. 다 맥락이 그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좀 살아나야 될 텐데
전문가님도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제 기준으로 보자면 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업황이 죽는다. 그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뭐 대한민국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시스템 메모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이제 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기업 분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외국인의 부재가 이어지면서 수급이 안 들어와 줄 뿐이지 기업 자체는 성장성 부문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부분에서도 사실상 9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추정치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건 사실상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 영업이익도 사실 500억대에서 900억대로 성장을 했다는 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고 안정성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자면 PBR 같은 경우에는 1.8배, 그러니까 5배 아래에서 1배에서 2배 사이, 그 1.8배가 좀 적당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종합 차트로 가자면은 지금 사실상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평단가 부근에서는 좀 많이 내려와졌던 그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단에서 지금을 저점으로 잡았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때부터 쭉 올라와줬던 차트 그림으로 다시 한번 부딪혀줬어요. 어떻게 됐죠? 올라왔던 부근에서 얼마였죠? 27,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부딪혀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게 2835원이에요.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건 비중이 5%라는 점. 저는 그러면은 업황에 대한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으로 업사이클을 다시 한번 또 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28,000원 구간에서 약간 높은 그러니까 23,000원 구간까지 보셨으면 또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27,000원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이걸 매물대에서 부딪히고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로 그린다면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와줘야 되고 우리가 시장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자면은 23,000원 구간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매도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걸 재매수하시고 수익을 더 보고 싶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조정 구간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23,000원까지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또 23,000원까지 좀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보시면서 반도체 섹터들의 추이들도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